안녕하세요. 2월 27일 일요일 베트남 경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비드-19 팬데믹 기간 동안 소비 습관이 변화함에 따라 패션 산업은 점차 온라인 비즈니스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호찌민시의 유니클로 매장 계산대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웅웬 씨에게 직원이 다가와 애플리케이션 설치와 회원 가입을 권유했습니다. 그는 회원 가입을 한 후 계산서에서 15만 동을 할인받았습니다. 이날 결제를 기다리던 많은 사람들이 회원 가입을 권유받았고 15만 동 할인이 가능한 사실을 알고 난 후 대부분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2021년 11월 일본 패션 유통업체는 유니클로닷컴의 온라인 채널을 개설한 바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온라인 세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1만 5천 개가 넘는 상품을 보유한 베트남 최대 유니클로 매장, 유니클로 온라인 스토어로 명명해 온라인 부문 보조 판매 채널이 아닌 독립 매장임을 강조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보다 제품 수가 많을 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만 판매되는 컬렉션을 다수 출시하여 구매 상품이 일정 금액에 도달하면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등 해당 판매 채널을 차별화했습니다. 또한 고객은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구매하고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받을 수 있어 원활한 쇼핑 과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의류 소매 판매는 2020년 같은 기간 동안에 비해 9.6% 감소했습니다. 소매점들이 장기간 문을 닫았던 코로나 대유행의 영향 때문입니다. 베트남 국가 섬유의복그룹 비나텍스 산하 8개 대기업 중 2021년 9월까지 소매 매출이 105.7% 성장한 기업은 단 한 곳뿐이며 다른 기업들은 매출이 30에서 40% 감소했습니다. 지난 2년간 유럽과 미국의 많은 의류업체들이 파산하거나 매장 규모를 30에서 50% 줄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젊은 층과 나이든 층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패션 유통업체와 패션 브랜드가 점차 전자상거래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 잠재력과 관련해 베트남 섬유의류협회에 따르면 베트남 내 온라인 사업은 개발 초기 단계이며 향후 5년 내 발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시아 플러스는 밀레니얼과 센테니얼의 쇼핑 행태 변화가 시장에 새로운 매력을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세대는 패션 매장에서 전통적으로 쇼핑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구매에 익숙합니다. 비나텍스 기업 중 유일하게 2021년 매출이 상승한 경우는 예년의 투자활동 덕분입니다. 이 회사는 새로운 고객 집단을 공략하기 위해 직접 채널과 온라인 채널을 결합하였습니다. 온라인 매장의 장점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보여줄 수 없는 다양한 디자인입니다. 이는 지난해 문을 연 유니클로 온라인 스토어가 자사 네트워크 최대 규모라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X스몰부터 2X 라지까지 다양한 사이즈의 옷이 온라인 매장에만 입점할 것이라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온라인 상품을 판매하는 패션 브랜드의 장점은 다양한 상품과 사이즈입니다. 우엔 양은 보통 모든 가족이 신발을 사러 BTS의 매장에 가지만 최근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검색하여 티키, 라자다, 쇼피 등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이 브랜드가 입점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녀는 전통 매장에 비해 더 많은 모델과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어 라자다에서 BTS의 신발을 구매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온라인 쇼핑에 익숙하지만 우에는 품질과 반품 정책을 보장받기 위해 정품 브랜드 매장이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보증하는 판매자로부터만 상품을 구매합니다. 베트남 산업연구 컨설팅 합작 주식회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채널에서 패션 아이템 온라인 쇼핑 트렌드가 더욱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상품 품질 관리 강화와 상품 이미지 및 설명에 대한 규제 강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많은 베트남 사람들도 메타버스의 꿈을 쫓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메타버스는 단순히 게임 캐릭터를 소유하고 가상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은 매우 원시적인 세계일 뿐입니다. 누구나 가상세계 안에서 또 다른 삶을 살 수 있으며 공상과학 영화처럼만 보였던 것들이 매우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7월 말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는 페이스북이 가상세계에서 사람들이 존재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디지털 우주인 메타버스를 개발할 것이라고 발표하여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이후 인터뷰에서 향후 5년 안에 페이스북이 소셜미디어 기업에서 메타버스 기업으로 변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메타버스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용어는 심지어 페이스북 이전인 1992년부터 있었고 이것은 닐 스티븐슨의 소설 눈의 충돌에 나오는 가상의 세계입니다. 그 이름처럼 메타버스의 가상세계는 물리적 우주의 바깥에 있고 현실 세계와 평행하게 존재합니다. 그것은 컴퓨터가 만든 가상 환경에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가상의 자아를 갖는 곳입니다. 우리는 2018년에 개봉한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에서 메타버스를 세상과 연관시킬 수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현실 세계는 그저 사람들이 먹고 자는 곳일 뿐이고 그들이 사는 곳은 실제로 가상 세계입니다. 오염, 낭비, 제약이 없는 세상이고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영화 매트리스 속은 로봇이 인간을 조종하는 가상 세계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들이 항상 현실 세계에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가상 세계에 갇혀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책과 영화는 마크 저커버그가 페이스북의 다음 버전을 생각하도록 영감을 주고 있으며 그때 10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가진 이 소셜 네트워크가 가상세계로 바뀔 것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것이 현실화됐을 때 페이스북이 개발한 가상세계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신산업이 탄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베트남 사람들도 메타버스의 꿈을 쫓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베트남 게임 파라랜드와 엑시 인피니티가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나 메타버스는 단순히 게임 캐릭터를 소유하고 가상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은 매우 원시적인 세계일 뿐입니다. 가상우주를 건설하려는 야망을 소중히 여기는 회사인 메타 스파디얼의 최고 기술 책임자인 응호 방꾸옹에 따르면 메타버스는 다소 모호한 개념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메타버스는 사람들이 현실 세계에서처럼 자유롭게 일하고 창조할 수 있는 가상 세계입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세계를 공존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기술의 역할을 보여주는 열쇠입니다. 꾸옹은 스파티얼 스튜디오는 블록체인 기술과 결합한 가상현실 기술을 적용해 메타버스 가상세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메타버스의 본질은 사람을 포함한 포괄적인 디지털 전환이라고 믿습니다. 가까운 미래의 메타버스는 소셜 네트워킹, OTT 메시징, 화상통화와 같은 오늘날의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소셜 네트워크가 아닌 가상세계에서 서로 연결될 때입니다. 가상세계에서는 누구나 가상현실을 통해 스마트홈을 소유하거나 회의에 참석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오렉스펙스 우주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세계는 현실 세계에서 사람들을 더 멀리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꾸옹은 메타버스가 미래의 기술 시대를 열 것이며 미래의 모든 어플리케이션은 어느 정도 메타버스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베트남 국민들의 강점은 창의력과 학습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세계는 무한한 창의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장점입니다. 메타버스 트렌드를 따라잡으면 베트남은 세계 기술 지도의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이 향후 안정적인 전력 수급과 전력 수출을 목표로 원전 사업을 재배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연구되고 재가동되면 한국도 베트남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베트남 한국기업협회는 베트남 비즈니스 포럼 2022에서 조만간 베트남이 태양광을 포함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베트남 파이낸스 측이 밝혔습니다. 다만 신재생 보급을 위해서는 송전망 확충은 물론 안정적이고 중단 없는 전력 생산이 가능하도록 기본 동력을 갖춰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중장기 비전에 있어 베트남 기업연합회 측은 그동안 논의에 중단됐던 베트남 원전 사업 재배치의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베트남 파이낸스에 따르면 한국은 원전 생산과 수출 분야에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어 베트남 정부와 협력해 향후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목표로 할 수 있다고 협회 보고서를 통해 강조했습니다. 협회는 또 이번 컨퍼런스에서 한국가스공사, 남부발전, 한화에너지 등 꽝찌성 하이랑 프로젝트 1단계에 참여하는 다수의 국내 사업자들에게 2026-2027년 기간 중 상업 가동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통보했습니다. 다만 전력계획 세븐에서 승인된 사업 진행은 현재 2040년 이후 완료한다는 내용이 담긴 전력계획 조안 에잇으로 전환됐습니다. 따라서 성은 물론 투자자도 다소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베트남 정부가 관심을 갖고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최대 전자제품 유통기업 모바일월드가 해외 진출 5년 만에 인도네시아에도 매장 개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안반 히에우 M 모바일월드 대표는 지난 주말 열린 투자자 회의에서 캄보디아 자회사 블루트로닉스가 손익 분기점에 도달함에 따라 두 번째 해외 시장 진출로 인도네시아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모바일월드는 올해 매출 및 세후 이익 목표를 각각 140조 동, 6조 3,500억 동으로 전년 대비 14%, 30% 늘려 잡았습니다. 모바일월드의 스마트폰 유통체인 태저의 지동 및 전자제품 유통체인 DM마이사는 지난해 매장 확대와 신제품 출시 등에 힘입어 연결 매출의 75에서 80%를 차지했습니다. 모바일월드는 2017년 중반 빅폰이라는 브랜드로 캄보디아 수도 푸놈펜에 스마트폰 매장을 열며 첫 해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 초기 모바일월드는 베트남에서의 사업 전략과 유사한 전략으로 빅폰의 매장별 매출을 월 20억 동 이상으로 끌어올리면서 향후 동남아 시장으로 진출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후 캄보디아 진출 3년 만에 판매 품목에 전자제품을 추가하면서 빅폰의 사명을 블루트로닉스로 변경했습니다. 2021년 말 기준 블루트로닉스 매장 수는 50개, 매출은 약 5천억 동으로 모바일월드 전체 매출의 0.4%를 차지했습니다. 모바일월드는 지난 2020년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라오스, 미얀마로 사업 영역 확장을 검토했으나 코로나19로 계획을 잠정 중단했었습니다. 이상으로 일요일 베트남 경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